뭐지 내 유튜브에다가 올릴 거거든 녹화해서 만약에 혹시나 뭐 놓친 거 있으면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셔도 돼요. 자 보시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이거는 중학교 때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 중학교 내용 간단하게 언급하고 나서 고등학교 내용도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이 연립 방정식이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일반 방정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얘랑 얘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 자 우리 혹시 예성이 같은 경우는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 너 생각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일반 방정식이랑 연립 방정식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본 방정식은 그 1차 방정식이에요. 뭐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상관은 없어요. 3차여도 되고. 근데 방정식이랑 연립 방정식이랑 차이가 뭐예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차이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죠? 봐봐. 이게 생각보다 너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많은 친구들이 이 둘의 차이를 잘 구분을 못해. 근데 풀 줄만 아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 일반 방정식은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어. 보통 우리 함수를 fx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뭐 gx가 될 수도 있겠고, 이 함수 이건 이제 명명하기에 따라 다른 거야 이름은. 자, fx 이코르 여기다가 0을 넣게 되면은 얘는 우리는 일반 방정식이라고 해요. 얘는 일반 방정식. 그리고 연립 방정식은 뭐냐면 여기 fx는 똑같거든. 근데 여기 0 자리에 0이 아닌 새로운 함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연립 방정식이 돼요. 뭐 새로운 함수 내가 만약에 gx라고 약속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fx equal gx의 상태가 되면은 우린 얘를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얘는 fx equal 0이 되면은 얘는 우리가 일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건데, 자, 우리가 보통 함수는 항상 y 값을 적지, 그지? 이렇게 y는 그래프에서 x축, y축이 있을 때 여기를 y라 하고 여기를 x라고 하잖아요. 그죠? y는 결국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높이가 되는 거야, 높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거 똑같이 함수니까 y라고 적게 되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함수에다가 도대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y가 높이 됐죠? 높이가 0과 같아지니?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다시 어떤 x를 넣어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해. 넣어야 y값, 즉 y값은 우리가 높이라고 얘기하죠. 높이가 0이 되니? 라는 걸 물어보는 게 바로 일반 방정식의 의미가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예성님한테 잠깐 1차 함수를 잠깐 빌려갈 거야. 만약에 내가 fx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를 일반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 이코르 0으로 해석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fx가 우리가 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x 아래 요걸 넣어도 무방하게 되겠죠. 즉 요걸 푸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방정식에 해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여러분 요거 그냥 양면에다 마이너스 1 더해주시게 되면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얘가 바로 방정식에 해가 된다 혹은 근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의미가 중요해. 자, 이거를 푸는 건 개나 소나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이 그래프 그릴 줄 아시죠? 생각할게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떤 x를 넣어야 높이가 0이 되느냐 물어보는 거니까, 높이가 0이라는 거는 y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y 값이잖아요. 그죠? y 값이 0이 되는 거는 여기는 y 값이 플러스, 여기는 y 값이 마이너스고, y가 0이 되는 거는 바로 여기가 높이가 0이 되죠. 이 새끼의 높이가 0이 되는 건 바로 요 점이 됩니다. 요 점. 맞아요. 이 점이 바로 y가 0이 되는 새끼고, 이걸 실제 여러분이 이렇게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 이 새끼가 결국에는 얘를 의미하게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x 값에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대입했을 때 높이가 0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바로 일반 방정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거 괜찮니?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의미였어요. 자,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어떤 x를 넣어야 높이가 0이 되니? 높이가 0이 되니라는 거는 결국에는 0이 바로 여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외운 새끼들이 이렇게 외웠을 거라고. 아, 그래프를 그렸을 때 높이가 0이라는 거는, 자, 높이가 0이라는 거는 똑바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자, 단위야 얘는 결국 무슨 축을 의미할까? 그렇지. 높이가 0이라는 거는 사실상 x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x축이 얘인데 얘가 높이가 0이 되는 거고 그죠? 올라간 높이가 플러스 내려간 높이가 마이너스 되는 거 맞아요? 높이가 0. 높이가 0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가 해석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뭐냐면 그래프와 무슨 축? x축과의 교점이 된다. 그 교점에 x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결과를 이걸로 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이건 병신같이 수학 외운 거예요. x축과의 교점 뭐 어쩔 건데 높이가 0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캐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얘도 해석이 멋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내용은 좀 여러분들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 내가 아예 빈 종이에 넣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번 이쪽 부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 1,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정리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2학년 때 배웠던 일반 방정식에 대해서 컨셉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개념적으로 지금 정리하는 건데 개념적으로. 오늘은 이게 되게 중요해. 개념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오셔도 돼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 앉으실게요. 여기 앉으셔도 돼요. 잘 보이나요? 이 정도는? 너도 뭐 마이너스야? 저 여기서 0.1? 0.1이면 안 보이겠네. 너 전에도 안 보였겠네. 그러면. 저 근지여가지고 멀리 있는 거 같아요. 아, 멀리 있는 거 보여? 그럼 멀리 있으면서 잘 보여야 되니까 저쪽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멀리 있는 거죠. 안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거죠. 그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인다고? 근시? 그래. 뭔 말인지. 그래. 근시가 가까워지는 애 진짜 그렇게 가까운 게 보인다. 그냥 또 근시라고 내가 착각했다. 거기서 보라색도 보이니? 네. 여기는 보이죠? 앞에 앉으세요. 좋아요. 앞에 앉으세요. 오늘 동영상 개념 강의에 요 이제 일반 방정식이랑 연립 방정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좀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게 좀 추상적이라서 설명 잘하는 건 은근히 어려울 거야. 1분 뒤에 연립 방정식 좀 들어가자. 물 좀 더 와야겠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x축, 즉 높이가 0이 되는 걸 찾는다. 그래서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몇 차 함수든 컨셉은 똑같습니다. 그래프의 모양만 여러분들 컨버팅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를 좀 써볼까? 오케이. 자, 얼추 되셨죠? 자, 좀 추워서 온도 좀 오케이, 온도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바람 세기를 다른 쪽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뭔 말을?
아예 그냥 천장을 올려줄게요. 이런 괜찮냐? 훨씬 나아요? 오케이. 또 추우면 얘기해요. 감기 걸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연립방정식의 개념을 볼 건데, 자, 연립방정식은요, 자, 오늘 이제 고등상에서 배우는 메인 컨셉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fx 이퀄은 gx, 즉, 이 0자리에 얘가 들어오면 되거든요. 자,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잘 따라와. 자,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지 고3 때까지 여러분 이걸 쭉 가져갈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고2 때 배우는 미적분, 고3 때 배우는 미적분 쭉 이어져요. 알겠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함수니까 여기다가 y, 여기다가 y 이렇게 붙였을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요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여기 x와 여기 x가 같죠? 그죠? 같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같은 x를 f랑 g에다가 동시에 넣어야 얘도 y값 얘도 y값은 높이죠. 높이가 같니 이퀄이죠. 어떤 x를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집어넣어야 얘랑의 높이가 같아지니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높이가 같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한번 예시를 통해서도 이것도 한번 봐보자. 자, 만약에 쌤 fx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gx를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들어와요, 서연짱. 들어오세요. 서연이가 일단은 지금 잠깐 여기 좀 앉을까요? 앉을게요. 네, 책 잠깐 여기다 놓겠습니다. 여기 놓고 이어서 할게요. 교환은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요게 아직 시작 안 했거든? 지금 약간 중학교 거 다 다루고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다시 fx 이퀄 gx라 놓는 것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 하고 해석이 얘도 높이 얘도 높이니까 똑같은 x를 f랑 g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언제 높이가 같니?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예시를 통해서 두 함수를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죠. 그죠? 1차 함수 그릴 수 있지. 그럼 내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x축, y축을 그렸을 때 자,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1이니까 요런 감성이 되겠죠. 그죠? 아, 쌤, fx는 x 플러스 1이에요. 요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g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절편이 2니까 여기가 절편이 1이라고 했을 때 2는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얘가 바로 gx. 이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자, 그럼 해석이 중요해. 자, 봐봐. 어떤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두 그래프의 높이가 같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내가 x좌표를 만약에 여기를 잡았어. 요 x를 내가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별을 여러분들이 초록색에 대입하게 되면 얘의 높이는 음수가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똑같은 x를 여기 연장한 흰색 그래프에다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때의 높이는 양수가 되겠죠. 봐봐. 같은 x라는 별딱지를 집어넣었을 때 누구는 높이가 높고 누구는 높이가 밑에 있죠. 그러면 요 놈의 높이와 요 놈의 높이도 분명히 다른 거 맞아요? 높이가 다르죠. 무슨 말이야? 같은 x를 집어넣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절대 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쌤, 도대체 얘가 의미가 뭡니까? 자, 잘 보세요.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같은 x를 넣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x값과 y값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교점 새끼 있죠. 반드시 이 새끼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교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얘를 만약에 x는 알파라고 약속한다면 이 알파를 초록색에 집어넣거나 알파를 흰색에 딱 집어넣거나 높이가 똑같고 x값도 같죠. 무슨 말이 알겠냐?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연립방정식에 해가 된다는 거 이해하시는 게 졸라게 중요해요. 자, 근데 물론 어떤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f와 g의 높이가 같냐라는 게 이건 이제 원초적인 해석이고, 자, 이 개념을 이해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심플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 결론은 f 그래프와 g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무슨 좌표? x 좌표가 결국에는 초록색과
보라색의 의미가 사실상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결론. 일반 방정식이라는 거는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너네가 그린 fx랑 결국에는 x축과의 교점이 됐던 거고, 그죠? 이 x축 대신에 새로운 새끼 함수가 들어오게 되면 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새끼의 교점의 x좌표를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연립방정식이나 일반 방정식이나 교점의 x좌표가 근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얘는 x축과의 교점이 되는 거고, 얘는 x축 대신에 새로운 g라는 그래프가 들어왔을 때 교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근데 일단 이 핑크색 박스 있죠? 요거는 이제 해석된 그 답이 되는 건데, 이거를 외우면 안 돼. 이거를 외우기 전에 얘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생각해보면 x축과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캐치하시고 이해하셔야 돼. 알겠죠? 절대 요거를 외우시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절대 이거를 먼저 외우는 게 아니고 얘의 의미가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두 그래프의 y값, 높이가 똑같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를 해석했을 때 두 그래프를 그리고 교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절대 요놈과 요놈만 외우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요걸 내가 조금만 더 약간 도식화시켜서 조금 여러분들 이해 좀 돋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수학에서는요 되게 개념이 대개념과 소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대개념은 소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 자, 연립방정식과 일반방정식도 대개념과 소개념이 성립해요. 자, 그게 뭐냐면 대개념은 연립 방정식이고 소개념은 일반 방정식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의 연립방정식은 fx 이코르 gx 형태가 되는 걸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 했죠. 근데 이 하필이면 이 gx라는 새끼가 하필이면 x축축 y는 0이 돼버리게 되면은 얘가 모양이 이렇게 돼버리거든. 굉장히 스페셜해지게 되겠죠. 그죠? 이 스페셜한 걸 우리는 소개념이라고, 브로드한 개념 우리는 얘를 대개념이라 합니다. 그래서 gx 자리에 x축이라는 0이라는 개습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얘는 일반 방정식이 되는 소개념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연립 방정식은 일반 방정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립 방정식 말고 일반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 두 새끼의 약간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정말 미묘한 차이야. 뭐야? x축 대신에 새로운 함수 새끼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연립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됐니?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뒷페이지 여러분들 그 A4용지 밑에 일단 요거까지 정리해보세요. 요거까지 정리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배우는 생고등 개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중등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요? 네,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1학기에서 연립방정식 요 개념 배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 학원에서 x축과의 교점, 두 그래프의 교점 요거만 외우게 했다라면 좀 잘못 가르친 거죠. 그죠? 근본적인 해석이 먼저 되시고 나서 컨버팅이 되셔야 돼요. 자, 정리. 오케이. 좀만 있네. 거의 다 왔어. 그거 괜찮아요? 이건 많이 했죠? 요거는. 근호라, 단유라, 민수는 좀 이거 여러 번 했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뒤로는 이제 못 없어. 또 먹고 오세요. 오늘 서윤이는 어쩌다가 5시인 줄 알았어요.
엑스트라 나오셨어요? 오케이. 거기서 뭐 배우셨어요? 잠깐. 그래서 조립제 다시 배워. 조리제법 좀 했어? 서현이도 첫 숙제 설명 잘했더라. 난 좋겠어요. 그때 너 나랑 중학교 때 좀 배웠을 때 그때도 설명 좀 잘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그지? 그때도 잘했던 것 같아 기억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 바닥은 좀 지울게요. 왼쪽을 지우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연립방정식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본 중학교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이제 연립방정식을 가르칠 거고, 자, 오늘 연립방정식 내용은 진짜 쉬워요. 여기부터는 오히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어려워요. 중학교 연립방정식이 어렵습니다, 개념이. 자, 이제부터는 그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테크닉적인 부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보다 쉽고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게요. 자, 교환 넘기시게 되면 플립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자, 연립방정식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함수와 함수를 연립하는 것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고1이니까 고2부터는 이제 좀 함수가 다양해지거든. 여러분들은 아직은 족밥이라서 1차 함수랑 2차 함수 외에는 다루는 게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고1 때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는 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혹은 이제 0차 함수를 우리가 이제 상수함수라고 하는데 요 정도. 여러분들은 요 정도까지만 배웠기 때문에 여기 F와 G가 들어올 수 있는 후보들은 사실상 얘네 셋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자, 나중에 이제 2학년 되면은 막 이상한 것도 배운단 말이야. 함수들이 막 다양해져. 이제 막 수십 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컨셉은 똑같아. 자, 그러면은 고등 과정에서는 결국 뭐가 가능하다면, 자,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1차 식과, 즉 1차 함수와 1차 함수. 요게 바로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1차 함수 그래프 직선 그리고, 그죠? 직선 그리고, 그죠? 이 새끼도 직선을 그렸을 때 이런 완성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교점이 생기죠? 그 교점의 X좌표인 이 새끼가 바로 근이 된다라는 게 중학교 2학년 내용이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은 쌤, 이제 1차식 말고 다른 새끼도 들어와요? 다른 새끼도 들어와. 뭐가 들어오냐면 이렇게 들어와요. 1차식도 가능하겠고요. 혹은 뭐가 될 수도 있어? 2차식도 가능하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1차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y는 ax 더하기 b 형태니까 직선 형태가 되겠죠. 물론 이제 증가인지 감소인지 나도 몰라. 근데 어쨌든 2차식이면 여러분들 뭐였죠? 2차 함수 기억나요? 약간 이런 감성 되는 거 맞아요? 이런 감성. 그럼 교점이 경우에 따라서 두 개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그 교점의 x좌표, 이 새끼와 이 새끼 알파, 베타가 연립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프 다 그릴 줄 알잖아, 그지? 중학교 3학년 거 배웠으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또 뭐도 가능하겠니? 이것도 가능하겠죠. 2차식과. 그지? 2차식도 싹 가능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떤 새끼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이지랄이 됐어. F가 이지랄 했어. 그럼 G가 만약에 이지랄 했어요. 그럼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이 두 새끼의 교점의 X좌표가 결국에는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그릴 수 있는 함수들이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이따가 내가 몇 개 좀 보여주겠지만 2차식이 만약에 순수하게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형태가 되면 그릴 수가 있는데 이 2차식은 아쉽게도 약간 x제곱과 y제곱이 혼합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2차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려본 적이 없거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은 이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지만 시험에서는 계산하는 것까지는 나와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이따가 그래프를 한번 멋으로 한번 그려주긴 할 텐데 여러분들은 당장에 저 새끼가 왜 저렇게 그려지지는 이해는 안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x제곱이든 y제곱이든 섞여있는 그래프를 나중에 고3 때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새끼를 그리게 되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석 자체는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연립방정식의 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은 대충 이 정도면은 이제 다 됐고 중학교 개념까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예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example number 1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개의 함수가 나와요. x 빼기 3y 이코르 1이라는 함수랑 x제곱 빼기 y제곱은 3이라는 요러한 놈이 있어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쌤 얘는 그릴 수 있어요. 이 새끼는 싹바는 이 새끼는요 표준형을 바꾸게 되면 y는 난 암산으로 되는데 니들도 암산으로 되니? 이렇게 되거든? 이거 그릴 줄 알잖아, 그지? 얘는 문제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건 모르겠는데요. 그쵸? 이건 여러분 아직 못 그립니다. 이거 못 그려요. 자, 못 그리는데 요거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기하 파트에서 얘를 그리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한번 실제로 그려줄 거야. 자, 이거 그리시기 위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는 그리는 거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것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가 요렇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얘가 바로 요 놈의 그래프가 돼요. 이거 그래프는 씨발 왜 저렇게 돼? 지금 몰라도 돼.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근데 나는 고3쌤이니까 이거 그려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니들도 그릴 수 있죠? 자, 얘가 요 놈 아니겠습니까? 저의 편이 마이너스 3분의 1. 살짝 요 정도 감성. 맞아요. 얘는 기울기가 양수. 이런 감성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교점 몇 개 생길 것 같아요? 2개 하면 좆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 그림상으로 요거랑 요거 2개가 보이긴 한데 얘가 사실은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연장이 되는 거거든. 물론 이 그림상은 2개처럼 보이죠.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기죠? 4개 생기죠. 그럼 얘는 연립방정 해가 몇 개가 되는 걸까? 4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떤 감성이 될까 보시면 얘는 양수, 얘는 큰 양수죠. 양수 작은 것과 양수 큰 새끼가 하나가 나올 거고 여기도 음수 작은 새끼와 음수 큰 새끼가 하나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할 건데 자,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자, 잘 들어요. 저차식을 고차식에 대입해요. 다시 저차식을 고차식에 대입해서 우리는 연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차식이 요거죠. 자, 근데 자, y를 여러분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 분수가 있으니까 분수를 제곱하시면은 또 분수가 또 이제 제곱이 될 테니까 귀찮아지죠. 그럴 바에는 나 같으면은 얘를요 x 이코르 3y 플러스 1이라 이렇게 바꿔놓고 이 x 자리에다 얘를 대입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들 실제 한번 해보셔도 돼요. 얘를 y 자리에 넣거나 얘를 x 자리에다 집어넣거나 결과가 같거든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자, 나는 계산은 편안하게 해서 요걸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시작. 3y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y 제곱은 3이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 9y 제곱인데 y 제곱이랑 빼지니까 8y 제곱 플러스 3y가 2개 있으니까 6y 그죠? 1이 태어나는데 넘기시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 정도 암산도 되니 얘들아? 이렇게 돼요. 자, 방정식은 함수랑 다르게 편하게 나누거나 곱하셔도 상관이 없죠. 나누기 2를 한번 해볼게요. 4y 제곱 플러스 3y 빼기 1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오니? 자, 그럼 이 새끼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건 착한 사람들은 보이는데 이거 보이나요? 암산으로 되시나요? 요거 되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안 되면 니들이 해봐. 이거는 자, 그러면은 y 값이 0이 되려면 요 덩어리가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왼쪽 0, 오른쪽 0이 돼야 되겠죠. 자,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1 요게 있고요. y는 뭐가 있어요? 4분의 1이라는 놈이 있네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높이가 마이너스 1이야. 얘는 높이가 4분의 1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적어볼까요? 쌤, y가 마이너스 1이야. 자, 그 말은 y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말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 x가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에다 대입해보세요. x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자,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뭐냐면 교점이 결국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가 4분의 1이야. y가 4분의 1이야. 그 말은 뭐냐면 4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시게 되면 그때 x 나오죠? y가 4분의 1이 되시게 되면 x는 뭐가 나오냐면 4분의 1 집어넣으시면은 4분의 3 플러스 1 그러면 4분의 7 요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교점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교점이 2개가 나오는 거야. 4분의 7,
4분의 1과 그 다음에 다른 교점은 요놈이죠. 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림이 이게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내가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나? 이거 너무 대충 그렸다. 여러분 이게 미안해요. 이 기울기가 이렇게 너무 이런 식으로 완전 되지 않고 내가 미안해요. 컴퓨터로 내가 그렸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가파릅니다. 가파르게 되면서 교점이 여기와 여기 두 개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두 새끼가 교점이 얘와 얘가 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4개라고 착각했어요. 이게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이런 식으로 발산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점이 2개밖에 안 생기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그래프를 좀 수정할게요. 이거 흰색 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벌어지는 느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건 나중에 고3 되시게 되면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교점이 2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두 새끼가 얘랑 얘가 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내가 대충 그려가지고 스케일이 안 맞긴 한데 교점이 2개라는 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정리하세요. 이게 첫 번째 이그샘플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대충 그려주시고 나서 교점이 2개 생기는 거를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궁금한 친구들은 x를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똑같이 답이 나와요. 대신 좀 약간 계산이 좀 복잡하겠죠. 여기까지 정리. 자, 정리하십니다. 시작. 정리. 우리 구나가 졸려요. 눈이 좀 졸려 보이네. 그래서 풀이 방식은 저차식을 고차식에 대입, 저차식을 고차식에 대입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저차식이 1차식, 고차식이 2차식이죠. 대입하시고 x를 정리를 하든 y를 정리를 하든 결과는 똑같다. 나중에 궁금한 친구들은 나는 y를 대입하지 않고 x를 대입했는데 한번 y를 대입해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결과가 같게 나옵니다. 알겠지? 지금 내가 구한 이 y-값은 교점의 y좌표가 되니까 그 y값을 다시 집어넣었을 때 그 교점의 x좌표도 구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점을 아예 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왼쪽은 지울게요. 자, 정리 다 되셨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면은 교점의 정보가 나온다. 그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것도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차식과 고차식이 안 나오고 둘 다 동일한 차수 2차식과 2차식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저차식과 고차식일 때는 저차식을 고차식을 대입하는데 얘는 보시면은 얘도 x, y 2차식, 얘도 2차식이기 때문에 둘 다 차수가 똑같아요. 맞아요? 동일한 차수가 나올 때, 즉 2차식과 2차식이 나오게 되면은 거의 90% 확률로 어떤 한 새끼가 인수분해가 되는 새끼가 나와요. 자, 보시면은 자, 얘는 여러분들 인수분해 할 건덕지가 없고 자, 위에 새끼는 인수분해가 돼요. 잘 관찰해 보시면 이 새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x 빼기 2y x 빼기 y는 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얘가 곱하기 형태니까 왼쪽도 0이 되거나 오른쪽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첫 번째, x가 2y가 돼버리게 되면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겠고요. 또 얘가 x랑 y랑 같아 뿌리게 되면은 0이 되게 되겠죠.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케이스가 두 가지니까 나눠서 푸는 거예요. 첫 번째, x가
y일 때도 한번 봐볼게요. 그럼 x랑 y가 같으니까 이것도 니들 꼴리는 대로 하시면 돼. x를 y로 바꾸든 y를 x로 바꾸든 니들 마음대로 돼요. 그럼 나는 y를 x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얘 여기다 대입하신 거야. x제곱은 20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시면 2x제곱은 20이니까 x제곱은 10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두 개가 나올 거야. 첫 번째 x가 플러스 루트 10일 수도 있겠고 x가 마이너스 루트 10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얘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릴 수가 있다면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플러스 루트 10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대칭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x랑 y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한 답에서는 y도 똑같아야 되니까 플러스 루트 10이 되는 거고 얘도 y가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조건을 풀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플러스 루트 10, 플러스 루트 10이라는 소리고 다른 하나는 요 놈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존나 중요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교점이 두 개인데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왜냐면 우리는 지금 요것만 풀었잖아요. 이 새끼도 있겠죠. 그럼 느낌이 오시죠? 교점이 토탈 4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2y가 될 때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y를 정리하게 되면은 y 이코르 2분의 x니까 분수 생기니까 좀 싫잖아요. 그죠? 그냥 x에다가 2y를 넣어도 똑같아요. 얘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2y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4y제곱이니까 5y제곱 되겠네요. 그럼 5y제곱 5로 나누니까 y제곱은 4 되는 거 암산으로 되시나요? 자, 그러면 두 개가 나와요. 그놈아 눈 떠라. y는 플러스 2랑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x를 구한 게 아니고 y를 구한 거잖아요. 그죠? x도 넣어봐야 되겠죠? 2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x는 그때 4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그때 x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야? 얘는 4,2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4,2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4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방정식의 해는 얘 이렇게 점으로 얘기해도 되고 근데 보통 이제 고3 가시게 되면은 점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x좌표로 퉁쳐요. 플러스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4,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건 계산으로 봤는데 자, 여러분들 아직은 저 그래프를 그릴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요. 그림을 그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여드릴 거고 이 그래프는 당장에 여러분들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새끼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새끼의 그래프는요. 두 개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됩니다. 요 그래프 이거랑 그 다음에 요 그래프 지금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요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내가 암산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 흰색 그래프 두 개가 얘를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씨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요? 얘 두 개가 나와요. 이것도 나중에 배워야 알겠죠? 근데 지금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새끼 있죠? 이 새끼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원이네요. 네, 맞아요. 이 새끼가 원방입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수학상 제일 뒤에서 배우게 돼요. 요거는 가까운 시일 언젠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금 몰라도 돼, 알겠지?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기니 보시면 1개, 2개, 3개, 4개 생기는 거 보여요? 자, 그러면은 얘는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왠지 이거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가 바로 루트 10, 루트 10이라는 좌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어딜까? 물어보시면 왠지 이거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여기가 바로 4,2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대칭.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어디가 되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이 그래프 못 그려도 돼. 근데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못 그리지만 나중에 고3 돼서 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됐을 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 그래프가 4개가 교점이 나오죠. 실제 우리 답도 4개가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4개 새끼가 모두 다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의미한다 라는 것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눈 떠야 돼. 자, 여기까지 정리. 자, 정리해 주세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이렇게 두 개. 자, 여러분들이 요거 첫 번째 예제랑
두 번째 예제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차식이 나오면 2차식에 대입해 주시고 2차식과 2차식이 나오면은 거의 90% 확률로 어떤 한 새끼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 새끼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인수분해가 안 한 다른 새끼에다가 대입해 줘가지고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또 연습을 더 해볼 거예요. 정리. 그거 졸리면은 세수하고 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졸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른쪽 그래프는 못 그려도 돼, 알겠죠? 그냥 내가 그려준 거예요. 니들 눈깔로 봐야지 그래도 좀 이해는 될 거 아니냐, 그지? 원의 방정식이에요. 네, 저기 나중에 이제 배워요. 고1 뒷부분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살짝 왼쪽만 요거만 할 줄 아시면 되는 거고, 오른쪽은 내가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고3 되시면은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돼서 다 그릴 수가 있어요. 나랑 이제 여러분들 한 고2쯤 되시면 이제 모든 그래프 그리게 될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오케이. 자, 정리 얼추 되셨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은, 자, 지금까지 2개 배웠어요. 1차식과 2차식이 나오면은, 저 차식을 그 차식에 대입해서 분다. 오케이? 그 다음에 2차식과 2차식이 나오면, 거의 90% 확률로 둘 중에 한 새끼가 인수분해가 돼요. 마치 요 놈처럼. 됐어요? 그걸 된 새끼, 인수분해가 된 새끼를 안 된 새끼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된 새끼를 안 된 새끼에다가. 알겠죠? 니들이 사람이면은 안 되는 새끼를 되는 애다 넣진 않을 거예요. 이거 불편하니까. 이랬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연립방정식을 여러분들 못 푸는 문제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제 딱 하나만 더 할 건데, 요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 90% 확률로 인수분해가 되고 하나가 안 된다고. 근데 이번에는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줄 건데, 이 특별한 케이스는 얘는 솔직히 말하면 왕도가 없어.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없고 그냥 많이 풀다 보면은 감이 좀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돼서,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푸는 거는 여러분 당장에 못 풀더라도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개념이 아니고 테크닉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안 해보긴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나서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3번째 예제. 학교 내신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 연맥이려고 내는데, 수능이랑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절대 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처음 선행하는 거니까, 그지? 이런 지역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맛보기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과 같이 지금 요 놈이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얼핏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이 새끼들은 인수분해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인수는 안 돼요. 위에도 안 되고 아래도 안 돼요. 그러면은 원래는 되는 새끼를 안 되는 새끼에다 대입해서 풀었는데 둘 다 안 되니까 그 방법은 못 쓰겠네요. 자, 얘는 근데 좀 관찰을 한번 해봐. 자, 잘 보시면은 쌤 모양 좀 예뻐요. 얘는 합이고요. 얘는 곱인 거 보여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곱셈 공식 1단원에서 조금 짬밥 있는 친구들은 제곱이 보이면은 요 새끼랑 요 새끼를 뭔가 장난쳐가지고 만들었던 거 좀 기억나요? 그죠? 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배의 2xy를 빼주시게 되면 같잖아. 그지? 약간 얘와 얘를 뭔가 치환하게 되면은
얘네들도 뭔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좀 보여요. 자, 이런 센스가 조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나는 x 플러스 y를 라지 a로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곱을 x, y를 한번 b라고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빼고 y제곱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빼주는 거니까 a제곱 빼기 2b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얘는 어떻게 되겠니? a의 제곱 빼기 2b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a를 더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얘는 요거 두 개 보이시는 거 맞아요? 똑같으니까 a제곱 빼기 2b 해주시고, 여기는 b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들아. 따라왔니? 자, 그럼 요거 좀 이제 머리 좀 써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쓸 수 있을까? 2항? 자, 2항 어떻게 하면 좋지? 자, 이거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은, 자, a 제곱 빼기 2a 플러스 a는, 병신. 미안해요. 나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b 플러스 a는 2가 있고, 자, 요거 좀 정리하시면 a 제곱 빼기 b는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한 문자로 결국에는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바꿔야 되는데, 자, 나라면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자, 그러니까 항상 모든 방정식을 풀 때는 문자를 소거한다고 우리가 초딩 때 배웠죠. 그죠? 중딩인가? 초딩인가? 어쨌든. 그러면 b를 a로 바꾸든 a를 b로 바꾸든 해야 돼요. 자, 요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보여요? b를 a로 바꿀까? a를 b로 바꿀까? 뭐가 좀 편해 보여? 맞아, 그게 좀 편해 보이죠. 왜냐면 봐봐, 얘를 여러분 정리하시면 b는 a 제곱 빼기 1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요거를 여러분들 여기다가 넣으시게 되면은 a가 나와버리지 않니? 이거 뭔 말이야? 여기다 대입해봐요. 시작. a 제곱 빼기 2에 a 제곱 빼기 1 플러스 a는 이거 풀면 되겠죠. 그럼 a에 대해서 통일된 거 맞니? 자, 갑니다. 자, 시작. 요거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a 제곱, 그걸 여기 넘겨봐요. 그럼 a 제곱.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a죠. a를 넘겨. 마이너스 a. 요렇게 하시면 플러스 2죠? 플러스 1을 넘겨. 없어지네요.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a에 a 빼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무슨 말이야? a는 뭐예요, 형님들? 1 또는 0이 된다. 요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왜냐면 우리가 이걸 계산상 편하게 치환한 거니까, 그지? 아직 끝까지 더 가야 되겠죠. 자, 근데 봐봐, 형님들. 자, a가 1이면 b가 뭐가 되니 한번 봐봐요. 자, a가 1 넣어봐요. 1 넣으시면 1 빼기 1이죠. 그땐 b가 0이 돼요. 뭔 말이야. 이때는 b가 0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은 답이 두 세트가 나와요. 자, 이 친구와 이 친구 나오는 거 맞아요, 형님들? 자, 그럼 아직 안 끝났어. a만 구한 거잖아. x랑 y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 a가 1이고, 자, b가 0일 때 한번 볼게요. 자, a는 뭐니? 두 새끼의 합. x 더하기 y가 뭐야?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새끼의 곱 b였죠? x, y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이거 어떻게 구하니? 자, 문자 두 개죠? 여러분들이 얘를 정리해서 이쪽에 넣으셔도 되겠고.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요? 쌤.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통일하시면 돼요. x는 1 빼기 y 이렇게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넣으시게 되면은 1 빼기 y에 y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니까 y는 0이 되거나 y는 1이 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의 x는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그때의 x는 0. 0 집어넣으면은 그때의 x는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교점이 1,0과 0,1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똑같이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합이 이번에는 0. 그죠? 공간이 없었다 세울게요. 곱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통일에 x랑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y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y에 y를 하면은 마이너스 1. 그럼 y 제곱이 1인 거니까 y는 1이 되거나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그때 x도 구해야 되겠죠? 요걸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x는
마이너스 1. 요거 대입하시면 그때 x는 1. 즉, 요 좌표 마이너스 1,1과 1, 마이너스 1도 추가가 돼서 총 4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개소리냐면 이 족같은 그래프 두 개를 그리시게 되면은 교점이 4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내가 안 그려줬지만. 이해되셨습니까? 요거는 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지금 못 풀어도 괜찮아요. 못 풀어도 되는데 내가 한번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될 때는 좀 센스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센스는 관찰 많이 하고 문제 풀다 보면 짬밥이 늘어나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에 못 푸셔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만 여러분들이 1번, 2번 예제랑 다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새끼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풀 수 있구나. 요거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필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사람들 하시고,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요거까지 내가 푸는 걸 기대하지는 않아요. 됐어요? 자, 지금부터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지금부터 한 12분 정도 쉬어서 여러분들 핸드폰 시간으로 45분까지 쉬는 시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